이미 김건희 여사는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고 관련자들의 유죄가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로 주가 조작이 아니라 뉴스 조작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지난 10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죠. 똑같은 판결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서초동 NPC 임찬중입니다. 지난 10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똑같은 판결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라온 2월 10일자 보도자료인데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깨졌다라고 돼 있죠. 이번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가 모든 의혹을 벗었다는 취지입니다. 자,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2월 10일 오후 3시 10분에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한 브리핑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법원이 인정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니까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이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해도 똑같은 판결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 처음에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오리지널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판결이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기됐던 의혹 이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개입 정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새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도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 12월에 서초동 NPC 첫 영상을 올리면서 앞으로 나올 판결에서 공소시효가 아주 중요할 거란 이야기를 진작에 했는데요. 공소시효 계산에 대한 복잡한 법률적 이야기는 그 영상에 설명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0일에 1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 주범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건데요. 이때 201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앞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 뒤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까 유죄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랑 무슨 관계가 있냐면 김건희 여사 의혹이라는 건 결국에는 권오수 전 회장의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는 의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오수 전 회장이 유죄가 되는 범위, 그 범위에서만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2020년에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내용이 뭐였냐면 2010년도 초에 권오수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모 씨라는 사람이 선수가 되어서 주가 조작을 할 때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는 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선 때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 선수라는 이모 씨한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맡긴 적은 있는데 이건 주가 조작인 줄 모르고 그냥 재테크 잘해달라고 계좌를 맡긴 거라 주가 조작 개입이 아니라는 거였죠. 자, 그런데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전체 주가 조작 과정 중에서 이모 씨라는 사람이 선수로 뛴 기간인 2010년 10월 2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제기됐던 의혹, 2010년 초에 이모 씨가 주가 조작 선수로 뛸 때 개입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 주장대로 모든 의혹이 클리어가 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모 씨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 과정에서 빠지고 김모 씨 등 다른 사람들이 선수로 투입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시점이 2010년 10월 21일 이후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자, 이 시점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정황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이 정황들이 권오수 전 회장의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공개가 됐고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가 조작 관계자들 사무실 컴퓨터에서 김건희.xls,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발견이 됩니다. 이 엑셀 파일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 계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수가 얼마나 있는지, 특정 시점에 얼마나 출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정황이 있었냐면 주가 조작 관계자들이 주가를 띄우려고 서로 짜고 하는 거래 중에 자전거래라는 게 있는데 이 자전거래 과정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또 다른 증권사 계좌가 이용된 정황이 있다는 점들이죠. 이것들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단계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새로 제시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안 했으니까 재판부가 이번에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지만 일단 공소시효는 분명히 남아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대통령실이 공판 과정에서 이렇게 새롭게 공개된 의혹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새로 드러난 의혹에 대한 보도 중에 일부 잘못된 대목이 있다는 지적은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왜 벌어진 건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드러난 의혹들, 다시 말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이번 판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에 유리한 점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인 손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도 결국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 즉 전주라는 의혹인데, 개입 정도가 크다고 보고 검찰이 전주 중에서 유일하게 정식으로 기소한 손 씨에 대해 무죄가 나왔으니까 설사 나중에 김건희 여사가 전주 혐의로 기소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손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쓴 논리를 보면 김건희 여사 측이 더욱 반가워할 만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재판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걸 손 씨가 당시에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주가 조작 관계자들과 연락을 긴밀하게 주고받으면서 부정한 매매를 했다는 증명이 부족해서 무죄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주가 주가 조작 공범으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가 조작 선수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실제로 부정한 거래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걸 김건희 여사 사건에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된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개입 정황에 대해서도 설사 나중에 검찰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나 자금을 제공한 거라는 사실을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선수들과 긴밀히 연락을 해가면서 실제로 부정한 매매를 했다는 점까지 입증을 해야 유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검찰로서는 넘어야 할 큰 산이 하나 더 생긴 거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방어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하나 더 마련된 셈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보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됐던 원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나온 게 맞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개입 정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전주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전주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해 놓아서 검찰로서는 앞으로 유죄를 선고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지만 또 잊지 말아야 할 건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든 진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여전히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대신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수처는 이 사건에 손을 댈 생각이 아예 없는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이 사건의 시시비비가 몇 년이 지나도록 가려지지 않고 지리한 정치권 공방의 소재로만 소비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진실을 가려야 할 책임을 가진 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사법적 진실이 요동치는 불행한 과거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MPC 임찬종이었습니다.